사이트 시니어 박영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직으로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10수년 하다가 대학원을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40의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저를 구제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늦게 하면서 사회 경험을 한 것이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2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입문하면서 우리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역할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가 가지고 있던 차에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한 10여년간 수성 시니어 클럽이라는 곳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했고 시니어 클럽 중앙회장도 한 5년 동안 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노인 일자리의 경험을 가지고 중구노인복지관에 와서 노인들의 여가와 노인들의 일자리를 합친 그 노인들의 자립에 현재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25년의 세월이 흘러왔는 것 같습니다. 복지의 최고의 어떤 목적은 자립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 일자리의 경험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의 노인 일자리를 접목시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처럼 10년의 어떤 노인 일자리 창출 경험이 중구노인복지관에 와서 노인복지관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대상을 2년 연속 받고 또 최우수상도 받는 이 3연속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 그동안의 일자리의 경험과 또 그 이전에 또 사회적 경험이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지금 노인복지관들도 중구 노인복지관을 모델로 해서 많은 복지관들이 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복지관들이 이제 벤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49개의 프로그램들이, 여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그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경험을 쌓고 역량을 쌓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르신들의 욕구가 큰 것이 그것을 사회에 나누어지거나 또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습니다. 앞서 경험한 일자리들을 접목을 하게 하고 해서 역량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또 협동조합으로 또 결속을 시킨 결과가 이 노인들이 여가 활동도 하면서 학습도 하면서 또 일자리도 가지면서 또한 봉사도 하는 이 선순환 구조 체계를 만든 것이 우리 중구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창출의 비결 또 노인복지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 최초라고 봅니다. 최초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동안 이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우리 중구노인복지관에서의 협동조합을 만든 성과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자립적인 부분을만 여가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그것이 노년의 자립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롭고 역할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또한 고독감도 느끼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인들끼리 뭉치게 하는 협동조합이 저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중구노인복지관 2018년도부터 와서 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협동조합, 고령자 협동조합 2개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노년의 삶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즐거움이라면은 그것은 또 약간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흐름을 만드신 그 당사자는 바로 이 협동조합 회원들이고 또한 노인복지관 또 이용 회원들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당사자들끼리에 있어서의 욕구 자체가 이 서로 의지하고 또 배운 것을 또 나누어 주고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이나 우리 노인복지관의 이용 어르신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셨나 또 잘 또 주도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중구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중구 노인복지관을 구성하는 이용 회원들의 조직체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49개의 문화 프로그램 리더들의 이제 대표 모임도 있고, 협동조합도 2개가 있고, 또 건강대학도 있고, 또 동아리 모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이 다양성이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에 유연함도 만들어내고 또한 독특함도 만들어내고 또 서로 간의 연대감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조직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이 서로 간에 이래 어울리면서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숟가락을 그냥 놓고 그냥 밥을 거저 떠먹는 격이 되는 것이죠. 다 우리 그 중구노인복지관 이용을 하시는 또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시는 당사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것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시니어 클럽 제가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떡집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재활용 가게도 해본 공장, 콩나물 공장, 고물상, 택배 사업 해가지고 참 숱하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자립적인 노년 생활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노인복지법의 시니어 클럽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지속 가능한 노인들의 삶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구노인복지관에 와서 2개의 고령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성화시킨 것이 기억에 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운 삶, 또 빈곤한 삶들을 목도래 하면서 저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가 제 스스로 느끼는 참 어려움이 아니었나 생각을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노인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일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
게을러져서 답을 못 가지고 방향을 못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노인 당사자들이 가지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생각, 행동들이 참 저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지라는 고민들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들을 안전뱅이로 만든 정책이었다. 이 경로당이라는 그 아주 좋은 그 공간 안에다가 자립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 대접만 받도록 공격만 받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이 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를 가지면서도 요구만 하는 그러한 노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고자 노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힌 것들을 그 이웃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기획들을 갖다가 해보고 또 식당을 갖다가 이용을 또 하면서도 저희 복지관이 이 연간 어르신들이 쌀값 후원을 내는 것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자기 지갑에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그러한 이제 의식 운동이라든지 또 건강대학을 만들어서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든다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 초고령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정부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노인 당사자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또한 또 후세대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고 또 당사자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준비를 갖다가 좀 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초고령 사회를 어찌할 것인가라는 책도 이래 퇴직 전에 한번 써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뭐 강의라든지 뭐 또한 모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퇴직이나 뭐 현역이나 다 똑같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자리,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 활동,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제 외로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찾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되어가는 일본 사회를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십수년간 꾸준히 주목하고 또 다녀오고 했던 부분들을 이 일본의 초고령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엮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래 또 뭐 이래 강의를 한다든지 되어져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인 일본의 초고령 사회의 어떤 노인 문제 또 사회 현상 부분들을 갖다가 다 엮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든 책이 바로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일본을 통해서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그 노인복지 전문가가 일본 초고령 사회의 뭐 현실 리포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부끄럽지만은 내놓게 되었습니다. 출간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해하신 시간 내주시면